자, 여러분들, 지금 계속 잘 해 나가시고 계시죠? 오늘 강의가 이제 그 실전 패턴 7, 부정어를 활용한 그 중요 구문에 대해서 좀 들어갑니다. 그 부분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이 보지 못했던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들이 의외로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 시간에 했었던 우리 관계대명사 이 파트에 대한 관계사에 대한 파트 여기를 한 번만 이제 리뷰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부정어들이 조금 들어가서 어떠한 구문을 만들어내는가. 근데 의외로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문법이 한 20%고요. 독해가 지금 한 80% 되기 때문에 독해적 위주로 여러분이 많이 가시면 됩니다. 물론 그 문법적 설명은 제가 그 기본 베이스로는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부정어 오늘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만만치는 않는데 익숙한 것들도 좀 있어요. 자, 일단 검토해봅시다. 전 시간에 했던 거. 뭐 who, which, that 한정적 용법이다 라고 해가지고 뒤에서 뭐 수식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 크게 어렵지는 않게 여러분들이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들? 요게 오늘 강의랑도 좀 연결이 되거든요. 관계대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who일 때는 사람, which일 때는 사물, that일 때는 사람, 사물 둘 다의 선행사를 받는다. 뭐 이겁니까? 그거는 뭐 기본적인 베이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불완전 문장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핵심적 포인트인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제 관계대명사라는 용어를 좀 듣게 되면 자동적으로 머릿속에서 불완전 문장. 요게 이제 틀이 하나 잡으셔야 돼요. 관계대명사 출제위원들이 선행사를 갖다가 구별시키는 그런 문제 거의 안 내요. 불완전 문장이냐 완전 문장이냐 나중에 이제 접속사와의 차이점 그런 것들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많이 냅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에 이제 which가 있는데요. which도 있고 who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선행사 받아서 쉼표 다음에 who 앞에 선행사 받아서 선행사 받고 which 사물 받고 which 이렇게 해서 뭐뭐뭐뭐 했는데 근데 그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이 잡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적 용법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쉼표 뒤에 that 시라는 자 관계대명사예요.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쓰이지를 못한다. 요거를 여러분이 주지를 하셔야 돼요. 이 that이 쓰이지 못하는 이유는 이 that이 워낙 많은 용법을 갖고 있어서 이것이 관계대명사인지 지시대명사인지 지시형용사인지 어떤 것인지를 구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불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쉼표 뒤에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했었어요, 여러분들? 장방시이, 장방시이. 이걸 했었었죠. 그래서 장소, 방법, 시간, 이유라는 장소, 방법, 시간, 이유에 관계 부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드렸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 어찌어찌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드렸었는데 보시게 되면요. 이제 Y일 때는 선행사가 더 reason이라는 이유를 담고 있는 선행사가 나왔을 때 Y로 이제 쓸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선행사와 관계부사는 두 개를 다 쓸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는 쓰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였어. 두 가지는 이제 같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how라는 관계부사죠. how라는 관계부사는 원래 선행사가 the way인데 the way, how 이렇게는 못 써요. 둘 중에 하나가 생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the way가 써주면 how가 만약에 쓰이게 된다면 the way를 없애주죠. 나머지는 뭐 place일 때는 장소니까 where 만약에 시간이 나오게 되면 when 이거 써주는 거는 여러분이 뭐 능히 기본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선생님이 총괄적으로 얘기해줬던 그런 것들 기억을 쭉 상기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하시게 되면은 근데
문법적인 것들로 이제 제가 이제 쭉 정리가 됐었고요. 독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뒤에서부터 할 때 후치 수식의 대표적인 것들이다. 물론 계속적 용법은요, 그냥 직독으로 쭉 나가셔도 되는 거니까 상관은 없다 치더라도, 만약에 이 관계대명사를 독해적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다면요, 직독을 하시는 분들은 마치 계속적 용법처럼 뭐뭐뭐뭐가 있는데, 근데 그것은 또는 그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문맥이 흐트러지지는 않아요. 오케이? 예, 그 점만 여러분이 상기를 하시고요. 너무 미세하게 들어가면 뭐 쉼표디의 제한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도 아주 같은 게 당연히 제가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문법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차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독해적 입장으로 가는 거니까 그 정도로 하더라도 문맥적 입장은 별로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무방하게 가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하시게 되는 게 바로 부정어를 이용하는 거야. 부정어를 이용하는 건데, 먼저 이제 메인 타이틀 한번 보시죠. 요거 나머지 것들은, 뒤에 것도 또 있네요. 요거는 방금 전에 다 설명을 제가 드렸었던 거고, 관계대명사 what 있죠. 요거는 뭐뭐 하는 것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때가 거의 95%예요. 그러니까 이건 것 아니면 무엇 정도로 해석될 때가 꽤 많거든요. 이것도 뭐 한간에 보시게 되면은, 그런 문법적으로 보시게 되면 관계대명사 what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간접 의문문의 what 막 이런 걸 따집니다.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요. 조금 제가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사실은 같은 건데 어순 차이랑 이런 걸 자꾸 따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좀 잘못된 거고요. 자,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앞에 절대로 명사의 선행사를 갖지를 못한다. 왜? 선행사를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오케이? 이게 기억이 나셔야 되고요. 예를 갖다가 그냥 관계대명사처럼 말씀드리게 되면 the thing which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the thing which나 tha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꾸며주는 이와 같은 것을요. 어떻게 하나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게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what she used to be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그녀가 있었던, 즉 쭉 존재했던 요 시제가 지금 과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그녀 이런 정도의 의미로 가져가셔도 크게 틀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선생님이 앞서 설명했었던 그런 이제 예문 정도만 참조하시면 되고요. What is called, 소위 이른바 흔히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as is often the case with 이런 것들은 그렇게 as is often the case with는 대단히 이렇게 잘 나오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대략 봐라 정도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전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관계사에 관련된 것들을 쭉 한번 우리가 습득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이 관계사는요, 문장 어떤 지문에서든지 간에 원체 빈출하게 나옵니다. 또 문법적으로도요, 굉장히 잘 나오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핵심은요, 관계대명사일 때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불완전 문장이다. 이런 게 거의 공식화, 등식화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오늘은 이제 부정어에 대해서 얘기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메인 타이틀 한번 가보죠. 자, 요렇게 얘기합니다. No A but B 이렇게 하고 얘기했는데요. 일단 부정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이제 부정어가 뭐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기서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no라든지 not이라든지 never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것들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거 외에도 뭐가 있느냐? 7대 준부정어라는 것이 있죠. 7가지 준부정어.
그래서 거의 뭐뭐하지 않는 또는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 의미를 담고 있는 7가지가 있지요. 물론 여러분들이 앞서서도 본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little, few, scarcely, rarely, barely, hardly, 그다음에 seldo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거의 뭐뭐하지 않는이라는 완전한 부정어는 아니지만 거의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7가지 이런 단어들이 있다. 이거는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많이 빈출하는 겁니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는데 이거 외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좀 보실 만한 게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the last 다음에 보통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the last 이제 쭉 합니다. 이 뒤에 나옵니다. the last가 마지막 사람이라는 의미를 빗대어 가지고 결코 뭐뭐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never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부정의 의미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앞서 우리가 1강에서 선생님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anything but과 같은 거. 그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것도 never, 결코 뭐뭐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be far from 이라는 거. 그러니까 A로부터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A로 거리가 뭐랄까? 절대 A가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이거 외에 free from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2가지 no, not, never와 절대중부정어는 많이 보셨을 텐데 이와 같은 것들은 그렇게 흔하게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런 것들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찬찬히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예습을 항상 말씀드렸죠? 미리 예습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복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습을 복습에 따라가지 못해요. 예습을 좀 하시고 그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습을 하라는 건요. 쭉 한번 심도 있게 좀 보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당연히 생겨요. 이게 뭐지 도대체?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책에다가 해설 이렇게 써놓은 것들을 보시게 되면 이런 용어가 뭐야? 하면서 의문을 갖게 되죠. 그게 바로 예습입니다. 그러면 수업에 조금 더 밀착적인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5분의 예습이요. 1시간의 복습을 이겨요. 의문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복습은 이미 배웠거든. 이게 했으니까 이게 귀찮아 사람이. 에? 물론 이제 복습 당연히 그래서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야. 기본적으로 한번 더 봐주는 건 되게 중요한데요. 예습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제 no A but B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느껴져? 막 떠오르는 게 뭐 있어? not A but B 같은 거 막 느껴지죠. 그 A가 아니라 B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해석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게 되면요. B가 아닌 A는 없다. 즉 얘가 아닌 A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제가 쭉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을 쭉 들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썼던 이유는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는 좀 해드릴 텐데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독해적 단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맥을 들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편한 독해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타이틀식으로 제가 해놓은 거예요. 자,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들한테 이 벗이 굉장히 독특한 의미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벗 그러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외의 여러 가지 것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등영어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의외적인 것들을 막 보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보시게 되는 게 얘가 접속사라는 걸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 당연히 접속사로 많이 쓰이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해설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해줄까 말까 했는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유사관계 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유사관계 대명사.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3학년 정도 되시게 되면요. 이 말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유사관계 대명사가 관계 대명사 설명하면서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서 유사관계 대명사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단어들이 as와 그다음에 but과 그다음에 than 이 세 가지를 주축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as거나 than이거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but으로 설명드려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미 내가 방금 전에 복습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관계대명사다라는 말이 딱 나오게 되면 뭐가 느껴져야 돼? 오케이. 불완전 문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거야. 불완전 문장. 그럼 뭔가 쫙 말로써 여러분들 이해 가지 않겠어? 자, 접속사가 됐어. 접속사가 되면 어떤 식이 되는 거야? but 해놓고 접속사일 때는 완전 문장이 나와야 되죠. 그죠? 완전 문장의 꼴이 나와야 되는데 유사관계 대명사라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완전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who나 which나 that과 같은 관계 대명사는 아닌데 걔와 똑같은 기능적 역할을 해주는 매우 유사하다. 이런 얘기랑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이게 유사관계 대명사가 된다라고 그런다면 거의 대부분 불완전 문장. 그죠? 주어가 빠지거나 뭐가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접속사와의 차이점이에요. 오케이? 그런 의미를 갖는데 이때 이 친구는 그러나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일반 접속사니까. 그런데 이때 but은요. 이때 but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가 가장 관용적으로 쓰이니까 that, not 정도의 의미. 여러분들 해설 한번 보십시오. that, not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뒤에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제가 한 번씩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잘 못 들어보실 수 있는데 앞서서 잠깐 설명한 적은 사실 있었어요. 이 친구가 전치사의 역할을 해줍니다. 전치사의 역할을 해줘요. 그럼 전치사의 역할을 해준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의 개념이 들어와야겠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딱 보시면 but이라고 그러면은 역접의 접속사야. 근데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문법의 기능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우리가 문법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거를 갖다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이 친구들이 유사관계 대명사가 되거나 전치사로 썼을 때는 전치사로 썼을 때 accept의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accept의 의미가. 근데 이 두 친구가 주로 뭐와 같이 많이 쓰이냐면 앞에 부정어와 같이 쓰이는 예가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이렇게 쓰였을 때 이거를 일일이 유사관계 대명사다 전치사다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그냥 둘 다 이때 이제 이 that, not이라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뭐가 없는 뭐뭐다 이런 뜻이 되다 보니까 둘 다 편하게 없거나 아닌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게 되면 대단히 편한 해석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타이틀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보시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접속사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런 여러분들 격언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관용 표현이 있죠. 어떤 게 있냐면 It never rains. But it pours.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건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보다시피 접속사로 쓰인 겁니다. 오케이? 접속사로 쓰인 건데요. 그러나 이것이 접속사로 쓰여서 이게 완전 문장이 됐다 보니까 접속사로 쓰이긴 했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때는요. 그러나 비가 오지 않는다. 비가 절대로 오지 않는다. 그러나 쏟아진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대단히 애매모호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정어로서 이용한다면 그것이 접속사이건 관계대명사이건 전치사의 개념이건 간에 without이거나 accept적 개념을 쓰시는 게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쏟아지지 않고서는 비는 절대 내리지 않아.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됩니까? 설상가상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불행은 쏟아질 때 화끈하게 쏟아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법적으로 본다면 얘는 접속사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유사관계대명사 예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예문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어는 한번 정리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어떤 거냐면 there is no one but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근데 보다시피 어때? 주어 있다 없다? 없죠. 이것은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바꿔놓은 거 예문을 갖다가 선생님이 원래 문장으로 바꿔놓은 걸 보시게 되면 that 그 다음에 does not does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love 이런 뜻이었던 겁니다. 오케이? 원래는 이렇게 돼서 관계대명사와 그 다음에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 문장 이렇게 해서 꾸며줬던 거예요. 그래서 that과 관계대명사와 부정어를 한꺼번에 포함한 이런 것을 유사관계대명사 but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근데 문법적으로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독해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것을 갖다가 편안하게 어떤 식으로 가시는 게 좋냐면은 이것이 없고서는 또는 이것을 제외하고는 없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굉장히 편안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 친구는 이미 부정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서 약간의 이중부정적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앞에서 이중부정적 얘기해 줬을 때 그냥 앞에서 양쪽 부정을 지워버리면 된댔죠. 그래서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의 나라를 사랑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셔도 문맥이 전혀 바뀜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요게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 주어는 이 선행사의 원이 주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는 loves라는 3인칭 단수를 맞춰준 거예요. 그럼 이해가시겠습니까? 오케이? 접속사와의 차이점이야. 오케이? 됐죠? 접속사에 따라 완전 문장. 그런데 이 but이요, 항상 부정어나 쓰이게 되면 접속사이건 유사관계 대명사이건 또는 전치사로 쓰이건 간에 뭐뭐를 제외하거나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게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아까 여기 여러분들 이게 써드리지 않았습니까? It never rains but it pours. 이것도 마찬가지로 without 정도의 조건문적으로 해석하는 게 문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다쳐.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가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용어는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줬어. 그 정도 보시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사관계 대명사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런 용어들을 좀 들으실 때 있을 거야. 그래도 어찌됐건 그 유사관계 대명사, 그 일반 관계 대명사, 무슨 관계 대명사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는요.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불완전 문장 탁 자동으로 들으시면 좋아요. 알지? 예. 그래서 거기 있는 거 쭉 한번 보시게 되면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 구조로 한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사관계 대명사를 써준 겁니다. There is no rule but it has some exception. 그래서 이것도요, 그냥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no but을 딱 지워버리면 규칙이 있다면 예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지? 뭐 정통으로 하게 되면은 뒤에서부터 예외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규칙이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두 개는 여러분의 선택사항이야. 아시겠지? 예. 그 다음 또 마찬가지죠. There is no man but loves his own children. 그죠? no와 but을 딱 지워버리면 인간이라면 그쵸? 그 자신의 아이를 사랑한다. 됐어요? 그 자신의 아이를 사랑을 하지 않는 인간은 없다. 뒤에서부터 왔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사. 됐죠? 그러면은 심화학습을 가시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해질 거라고 봅니다. 자, there is no one but could answer the question. 이게 뭐겠어? 그러면 이 질문이 여러분 보실 때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는 거야? 쉬운 질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의문이 어떤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이제 이렇게 해석을 잡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벗에 대해서는 이제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없고 제외하고 이런 정도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편한데 이거 그러가로만 알고 있으면 해석 안 잡혀요. 그러면 그거 국문 공부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문법을 위한 연습이지 그건 아니야. 하게 되면 딱 지어버리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 의문에 답할 수 있다. 간단하잖아. 그죠? 그 의문에
답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는 없다. 그지? 이해가겠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쉬운 그런 의문이거나 질문이 되겠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here is scarcely 마찬가지예요. 부정의 의미인 절대 중부정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앞에 선행사 갖고 있죠. 선행사니까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주어 없잖아. 불완전 문장. 그러니까 결국 이 문장은요. 이걸 지워버리면 a man speak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유사관계대명사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speaks ill of 밑에 없네요. speaks ill of라는 것은 모모에 대한 험담을 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모를 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재밌네 이것도. 그들에 대해서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는 거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다가 그들에 대해서 또는 그것들에 대해서 욕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보시면 many 3인칭 단수니까 speaks에 s가 붙은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받으시면 좋죠. 자, 이런 식인 겁니다. 이런 식.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야. No signs of life occurred near here, but the sound of insect.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면 됩니까, 여러분들? 이 but이라는 것이요. 지금 보다시피 뒤에 문장 구조가 없죠. 문장 구조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이때는 이게 전사용법을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뜻은 accept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똑같아요. 해석상에서는 no but 해가지고 이렇게 가시면 편안하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뭐 해석을 하시게 되면요. 어떠한 생명의 신호라고는 곤충의 소리를 제외하고는 그 사람 근처에서 일어나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 주위에 일어나는 것은요. 생명의 신호로 그 사람 주위에 발생하는 것, 일어나는 것은 곤충 소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스산하다는 얘기죠.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잡히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 구문 잘 모르시면 해석이 굉장히 막히는 구문이에요. 오케이? 쌤? 올라이? 예. 이렇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s far as 뒤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뭐 여러분이 숱하게 보시게 될 텐데 as far as는요. 뭐뭐만큼 그만큼 먼이란 뜻도 있고요. 관용적으로는 뭐뭐 하기만 한다면 이런 얘기도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즉 as far as the eye can reach 눈이 닿을 수 있는 만큼 그만큼 멀리 있는 한 됐죠? 즉 다시 말한다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 한에서는 됐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개념의 정도라든지 거리의 정도를 얘기해 줄 때 far라는 말을 써주고요. Nothing can be seen but sand. 그대로 느껴지셔야 됩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어떠한 것도 모래를 제외하고는 보여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보이는 것이라고는 모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잡혀지는 거죠. 이해가겠습니까? 오케이. 자, 재밌는 구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부정어 다음에 but이 나오게 되면은 없거나 제외하고라는 또는 아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 되면요, 잘 먹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문으로. 됐죠? 아이고, 이제 76번입니다. 76번. 굉장히 익숙하죠,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76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77번. 요것도 같이 선생님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같이 설명을 좀 드리는데 not only A but also B라는 건요.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봤던 걸 겁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걸 건데 첫 번째 이제 이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뜻은 A뿐만 아니라 B 또한인데 이 친구와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써놓게 되면 학생들이 좀 헷갈릴 때 있나 봐. 현장에서 보게 되면 not A but B 이걸 써주면요. 이게 따로따로 써줄 때는 좀 아는데 같이 이렇게 딱 누르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들? A가 아니라 B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B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not only A but also B는요. A뿐만 아니라 B 또한
그쵸? 이건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A뿐만 아니라 B 또한 된다라는 겁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까? 그럼 학생들이 A뿐만 아니라 B 또한 아니라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둘 다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 다 오케이라는 개념이라면 이 친구는 A가 아니라 B가 오케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야.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됐죠? 그 다음에 뭐를 또 조심해야 되느냐? 이 친구가 나오게 되면요. 이 친구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이 요거에 대한 심화적 개념까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어에서 이 only 대신에 쓸 수 있는 것이요. 똑같이 쓸 수 있는 말이 just거나, 그쵸? merely거나, simply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not only A, but also B만 생각했었다가는 큰거 다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Not just, not merely, not simply 이렇게 돼서 A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또 문제가 되냐면은 이것이요. but also가 둘 중에 하나가 생략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but도 생략을 시켜주거나 also도 생략시켜주는데 also를 주로 많이 생략해 주죠. 그러면 어떤 부분이 돼버리냐면 but B 이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not only A but also B라는 거에만 딱 한정을 줬던 학생들은 갑자기 not simply A but B 이렇게 하고 나오면 이거 A가 아니라 B인가? 라는 이런 착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심화로 가주셔야 돼요. 오케이? 됐어? 그런데 하나 더 있다고. 하나 더 있어. 뭐가 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고마워. 응? 그런데 축약이라는 게 있어요. 축약. 어떤 거?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A뿐만 아니라 B 또 아니라는 의미를 전혀 못 찾아요. 왜? 나도니만 머릿속에 있던 거야. 그런데 이 not이라는 말은 동사에서 얼마든지 축약이 일어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won't라고 합시다. won't.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하게 merely를 한번 가볼까요? merely. 그 다음에 A. 이번에는 but이 아니라 also를 한번 또 써봅시다. 이렇게 되면요. not only A, but also B인지를 몰라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단지 뭐뭐는 아닐 것이다. 또한 B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해석 들어갑니다. 이게. 다 아닐 것이라고 가버려요. 이해 가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베이스야. 이거는 기본 베이스인데 이거에 대한 심화를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77에 나오는 거랑 같이 또 얘기를 드리게 되면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흔하게 나오지는 않아. 흔하게 나오지는 않고 이제 not only A 플러스 B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고 not only A but B 이게 좀 이제 그 다음에 많이 나오고 좀 더 어렵게 나오면 not just not simply 이런 걸 많이 써줘요. 근데 축약까지 나오게 되면은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지. 그렇게 공부하셔야 된다. 자, 이것이 나오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같이 아셔야 되는 게 어떤 것이다? B. 이거 앞에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편하다라는 얘기인데 as well as를 이 친구가 나왔을 때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as well as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A, B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A, B가 바뀌어요. A, B가 바뀐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단복수 일치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not only 예를 들어서 he 그 다음에 but also는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이제 일단은 가로를 쳐줄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her children이라고 하자고. children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요게 A가 될 것이고 요게 B가 될 것인데 이와 같은 우리가 상관 접속 어근을 어디다가 B에다가 일치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요 뒤에 예를 들어서 was냐, were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출제 포인트를 갖죠.
그럼 he는 단수니까 그 다음에 her children은 복수니까 당연히 where에다 맞춥니까? B에다가 맞춰서 어떻게 be as well as로 바뀌게 되니까 이런 식이 되겠지. her children as well as he 이렇게 하고 나온 다음에 was냐 were냐 이렇게 하고 나오면은 많은 학생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얘라고. 얘가 들어오니까 3인칭 단수 was 이렇게 가서 틀린다는 말이야. 어떻게 돼야 돼? 이 친구가 B고 이 친구가 A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맞춰주셔야 돼요. 이 친구한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were란 얘기죠. 요게 이제 그 문법적인 걸로 이게 요런 식의 출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점을 좀 명심하시고 뭐 실제 지문들을 보시면서 이제 그 포인트를 찾아가시게 되면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렵진 않아요. 해석적으로 보시게 되면 한번 Let's go 한번 해봅시다. 자, not only the students but also the teacher, 그죠? Went to see the movie. 그대로 해석하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선생님도 그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이런 얘기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얘가 만약에 A와 B라고 놓고 보고 예를 들어서 이게 went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has냐 have냐 이런 식의 단복수 일치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뭐에 맞춰줘야 돼? 여기 the teacher에 맞춰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단수니까 has 이런 식으로 답해야 된다고. 오케이? 자, 연습 이제 끝난 거야, 여러분들. 문법적으로 연습 끝났어. 요 포인트만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학습으로 쭉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not only do the professor have their own ideas on the matter, but the students have theirs too. 그대로 문맥 잡힐 것 같아요. not only 보였고, 그 다음에 뭐가 보였다? 오케이, but 요 뒤에는 이제 사실 but also가 빠져 있는 거죠. 근데 해석은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Not only the professor, 그 교수님들이 have their own ideas on the matter, 그 문제에 대한 그들 자신의 생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 또한 여긴 to까지 있으니까 또한이라는 표현이 조금 강조가 됐겠네요. 그들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theirs 다음에는 이제 뭐가 빠진 거예요? Their own ideas를 축약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다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Next. 예, 요거는 이제 실제 수능 문제 기출이 됐던 건데요.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길게 떨어져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와 같이 한 문장,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문장들에게는요, 구문을 많이 활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구문을 알고 있으면 대단히 편해지죠. 이게 보였으면 잡히는 겁니다. 어떻게? Not only does the act of writing a note like this. 이때 like는 당연히 전치사죠. 왜? 이미 동사 does 같은 것들이 나와 있었죠. focus. your, 실제 이제 동사는 이제 focus인 거예요. 그죠? does가 이제 이 대동사를 받아주고 있는 거죠. 일종의 조동사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Like this가 이때는 전치사로 쓰여진 거죠. 이와 같은. 됐죠? Focus your attention on what's right in your life.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문장상에서 what이 나오게 되면은 것 정도로 해석하는 게 90, 95%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writing a note, 메모를 쓰는 것 또는 글을 쓰는 것, 공책에다 뭔가를 쓰는 행동은 focus your attention, 당신의 집중, 관심을 당신 삶에 있어 올바른 것이다라는 것에, 즉 당신의 삶에 있어 옳은 것에 초점을, 보통 focus가 나오게 되면요, focus하고 on이 같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당신의 관심을 인생에 있어 당신이 올바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줄 뿐만 아니라, 이게 뭐였냐면요, 어떤 사람들에게 직접 글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기가 감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글을.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와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the person receiving it. 당연히 분사로서 후치 수식이고요. 그것을 받는 그 사람이 will be touched. 수동입니다. 이때 touch는 감동하다는 얘기인데 수동이니까 감동을 받게 될 거고요. grateful. 고마울 겁니다. 고마울 겁니다. 이런 식의 의미가 잡혀지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나로니 버더스와 같은 구문을 알고 계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 study of 2,500 married women in the U.S. has found라는 동사가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A study of 2,500명의 자, 미국에서 2,500명의 결혼한 여성에 대한 하나의 연구가 among dual income couples. 여러분들 among이라는 것은요. 뭐뭐 사이에라는 건데 3명 이상 사이에. 그러니까 2명일 땐 between, 3명일 땐 among을 써줘요. 그러니까 dual income이라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2명이서 수입을 받아들이는 부부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예요. 맞벌이 부부들 사이에서 the woman not only contribute a lot to the family's income, but also 그대로 보이게 되는데요. 가정의 수입에 많은 것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또한 does most of the housework. 그 다음에 대부분의 집안일을 한다라는 것이 쭉 발견되어져 왔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2,500명이니까 뭐예요? 맞벌이 부부 중에서 이제 미국에서 보니까 이쪽에 말하면 뭐예요? 여성들이 좀 더 많은 노동력과 그다음에 수입에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었던 그런 지문입니다. 진짜? 예. 앞서서 이거를 나돈니 버더스를 많이 보셨었기 때문에 크게 해석상으로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넥스트. 요거였어요, 요거. 요 지문이었는데 요 지문이 해석이 대단히 잘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한번 가보죠. Becoming good at handling information is 동사가 그대로 눈에 보이실 거고요. be going to라는 수고가 있죠. 뭐뭐의 예정이다라는. 여기서의 주어는 동명사 주어. 앞에서 우리가 연습을 해봤었습니다. So becoming good at handling information. 정보를 다루는 것에 능숙해지는 것은 is going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skills of the 21st century. 쉼표니까요. 직동으로 가시게 되면 했는데 그래서 뭐뭐다 뭐 이렇게 정도로 가셔도 되고요. 뒤에서부터 오셔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한번 가보시죠. 정보를 잘 다루는 것, 그러니까 정보를 잘 능숙하게 다루는 것은 21st century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될 예정인데 요거였어요. 이거를 잘 못 보시고 not just, not only가 아니다 보니까 이건 not a 법이 아니야? 이래버리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학교에서는 아니고 현실 세상에서만 그렇다. 이런 얘기가 돼버려요. 그럼 학교에서는 정보를 잘 다루는 것에 능숙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잖아.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도 not only 버더스입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e as well as는요. 거의 다 해석편이 잡혀 있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가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은 얘는 뒤에서부터 들어와서 그죠? A가 뒤에 있고 B가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Mr. Johnson speaks fluent Korean as well as English. Mr. Johnson 씨는요, 나온 것처럼 영어는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유창하게 합니다. 요 정도 얘기해요. 안 어렵죠? 예. 급바로 갈게요. 왜냐면은 앞에서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그 예문들 같은 거 보시면서 그대로 그냥 한번 느끼시면 됩니다. 시막스만 잘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a man who is not punctual. 이 punctual라는 것은 정각의 정시에 있는 이런 얘기인데 정각을 지키지 않는 어떤 사람은요, waste the time of others as well as his own. 그 자신의 시간이겠죠.
그 자신의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간도 낭비합니다. 이런 얘기가 잡혀지는 겁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문 알면요 되게 편하게 가요. 그 다음에 this consultant can more objectively analyze the company's strengths and the weakness as well as the opportunity and the threat that face it. 이렇게 되어지네요. This consultant, 이 상담가는, 그죠? 이와 같이 좀 길어진 건 정통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어차피 as well as는 대서부터 가는 게 정상적입니다. 물론 실력이 되시면요. 문맥이 그렇게 바뀌진 않으니까, 문법은 아니니까, 문법일 때는 당연히 뒤에 있는 것이 A가 되고 앞에 있는 것이 B가 되지만 문맥이 그렇게까지 바뀌지 않는다면 앞에서 직독으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직독 쪽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자, 이 상담가는 직면하고 있는 위험과 기회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강점과 약점을 objectively, 객관적으로 좀 더 분석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analyze라는 건 분석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as well as를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해석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 예. 오늘 강의의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네. 마지막 것 같아요. 보시죠. 네. 이것도 수능 기출입니다. 네. 명령문이네요. 명령문이 나왔다라는 건 결정적 문장을 작용했다라는 얘기인데요. 명심하십시오. Life, 인생이라는 것은 is precious and you need to live in the present as well as, 이게 구문보이네요. As well as hold on to your dreams for the future. 두 가지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귀중하고, 그리고 당신은 미래를 위해 당신의 꿈을 지탱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두 가지를 얘기한 거야. 첫 번째, 인생이란 귀중해. 그리고 두 번째가 뭐야? 미래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잡히시게 되고, 이게 사실은 결정적 문장이었었어요. 답을 줬던.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것을 현실 생활에 충실하자. 이게 이제 주제문으로 나왔던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as well as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편안하게 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부정어를 이용했던 거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부정어에 대해서 앞서서 쭉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법적 용어들을 좀 해드렸는데요. 계속 많이 보시게 되는 구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은 파트인데요. 용어 정리만 잘 하시고요. 오늘 대단히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마찬가지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해야 되고, 계속해서 출첵, 수강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